네, 이번 주말에 굉장히 큰 이벤트 지금 앞두고 있죠. 예,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선물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결정이 됐죠. 연내 시행합니까? 아마 연내 시행할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더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많았는데 입법 예고를 하나 했습니다. 기재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내용 보면은 대주주 요건을 기존의 단일 종목 10억 원에서 50억 원 보유로 상향한 게 이번 안 골자입니다.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게 한 주만 팔아도 양도세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20%가 넘습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직전에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사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행위 좀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리긴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제 입법 예고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단축을 해서 연내 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요거 이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게 뭐 부자 감세다.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부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야지 이제 감세가 될 텐데 매년 말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안 냅니다. 예.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고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관행들을 이번에 없애게 됐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효과 어떻게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양도세 회피, 연말에 회피하는 물량 좀 줄어들겠죠. 연말에 약세장을 방지하는 효과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주주인지 아닌지 확정하는 때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몇 번씩 얘기 드렸습니다만 현행법상 대주주 기준일은 해당 연도 폐장일 2거래일 전날일입니다. 올해로 치면은 26일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실제로 어땠는지 점검을 해봤더니 지난해에는 폐장일 2일과 3거래일 전에 2조 5천억 원, 지지난해는 4조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에는 26일 날에 대규모 매도 물량은 덜 나오겠습니다. 덜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다 안 한다 이거 혼선 굉장히 많았었고 예. 정부 안에서도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또 말 조금 다르게 하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기존 대주주 요건인 10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주주들이요 조금 불안해하면서 미리 팔았던 것들이 좀 있답니다. 그게 12월 장에 약간의 약세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당초 기대한 만큼의 이후 상승 효과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조금 뭐 늦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증시의 호재일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왜 그랬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자체 호재 맞습니다. 그동안에 비효율적인 거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엔 조금 더 좋은 게 생겼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 정책의 변동성 자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면 천천히 단계를 거치고 가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다. 이거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라는 비판도 사실 있었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어제는 미국 증시 따라서 한국 증시가 좀 움직인 면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행인 거는 전날에 그 페덱스라든지 경기 우려가 좀 있어서 하락했던 미국 증시 아까 김종학 특파원도 잘 정리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나스닥 경우 1% 이상 반등 성공했죠. 재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하루 국내 증시도 같은 흐름 보일지 주목을 해볼 부분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뭐 한국경제가 계속 이제 특징 보도하고 있는 한국앤컴퍼니 관련된 이슈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매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 형제의 난 계속 지금 막 점유 가격 굉장히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격이 현재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공개 매수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한 3시 30분 정도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수를 원하는 MBK 파트너스 측과 그 조현식 고문 그리고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연 씨 모두 이 일반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서한을 보냈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은 설립자의 가족이자 저희 역시 같은 주주로서 이 공개 매수 참여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그룹 회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 챙겼다.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도덕성을 보여왔고 이 사법 리스크가 한국앤컴퍼니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 핵심 요인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공개 매수를 참여해야 된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조현범 차남 회장, 지금 저 한국타이어 회장이죠. 한국컴퍼니. 대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서울중앙지법 공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대응 방안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경제TV가 이 자리에 갔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촬영한 영상 먼저 확인을 보시겠습니다. 27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시장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그 공개 매수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40~5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사전 매매를 훨씬 더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은 건지,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IR 측면에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언니 방금 전에 뵙고 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조영래 명예회장은 뭐 건강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인터뷰 중에 내놓으셨네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포인트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 반대 측, 조현식 고문 측과 MBK 파트너스가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직격 반박을 공식 입장으로 했다는 것. 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현식 고문 측과 MBK 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쪽에도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야구르트 대해서 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선관주의 의무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을 했는데 조현범 회장 측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없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또 하나 이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는 말로 개인 주주들을 달래기에 나섰다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번에 사실은 형제의 난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현범 회장의 톤을 보면은 형제 간의 싸움으로는 비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직접 찾아서 만나야겠다, 형들과는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 조현식 고문과 손잡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비난과 앞으로 대응 이런 거 집중하겠다라는 톤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현범 회장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말고식의 이제 딜에 참여를 해서 사실은 MBK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돈으로 이제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성공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은 좀 무모하게 조금 하신 거 아닌가. 사모펀드업이라는 게 기업인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하고의 신뢰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지금 이 사태를 보고선 우리나라의 이제 회장님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보실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MBK에 대해서 남의 돈으로 투자를 주로 이제 해와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을 좀 했고요. 오늘 어찌 됐든 공개 매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지만 공개 매수 가격 24,000원. 요거에 응할지 말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권 조현범 회장 측에서 뭐 거의 50%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데 이제 전반적인 상황 보면은 조현범 회장 측에서는 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영권 방어 확신한다.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고 시장은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주가가 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겠습니다. 어제 하루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종가가 17,110원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하나 살펴볼 게 이 MBK 파트너스와 이 조현식 고문이 내건 공개 매수 조건입니다. 이 전체 시중 유통 물량 한 20% 정도 되는 1,3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물량인데 1,300만 주 정도 최소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개 매수 자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조건 걸어놨었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경우 아무래도 보통 시장이 예상하기는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사실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 회장이 말했던 대로 주주가치 제고 추가적인 개선책이 있을지 이런 거는 차후에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3시 30분까지 주가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쫄깃쫄깃하죠. 자, 태영건설 부도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한국기업평가가요. 이 태영건설의 회사채 등급, 무보증 사채 등급을 A-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A- 자체는 유지를 했는데요. 그건 유지를 했지만 전망이 현재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향후에 낮출 가능성을 이제 강력히 시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자금 조달 요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 보고 대출 빌려주는 요 PF 관련 차입금이 태영건설이 3분기 기준 2조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성수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서 파열음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한기평은 태영건설이 단기 유동성 대응,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안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이거 들어오는 거 고려를 해야 되고 진행 중인 분양 사업, 아파트 사업 분양률도 3분기 기준 99.4%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이쪽 부분에서 낮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영건설의 현금성 자산 연말까지 3천억 원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3월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이랑 공동으로 조성했던 펀드가 있습니다. 이거 만기가 내년 3월에 도래하는데 이게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한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한기평은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현대건설 현재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태영건설 현재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 오피스 개발 사업이요. 만기가 한 번 지금 연장됐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18일까지 만기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10일 정도 말미를 주십사 이렇게 돼서 28일로 연장이 됐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 나올지 그리고 이 최근에 정부가 옥석 가리기 하겠다고 하는 거에 과연 이 태영건설이 포함이 될지 대주단의 움직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태영건설이요. 하도급 회사한테 현금을 줘야 되는데 어음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슈퍼개미로 불리는 황순태 삼전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태영건설 지분 5.25% 사들였거든요. 이게 저점 특이하네요. 매수인지 이거 좀 특이한 점이라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태영건설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건설주에 확산할지 안 할지 알려면은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28일이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익규 기자였습니다.